오늘 주제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카카오 소리만 나오면 이제 다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카카오뱅크도 네, 생각나고 맞아요. 네, 열의를 하고 있어요. 진짜 카카오라는 계속 이름으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그러니까요. 카카오 공화국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아니 네. 요즘은 우산 하나를 사러 가도 그 카카오 아이오니가 막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은. 아무튼 네. 다음 달부터 전기 자전거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르게 된다고요? 네. 네. 아마 그 택시를 많이 아마 음.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주로. 이제 카카오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80% 되니까 웬만한 분들은 아마 카카오 택시는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 네.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려고 카카오 T라는 앱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택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늘었던데요. 네, 네네. 정말 많아요. 무슨 퀵도 있고요. 뭐 아. 지금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뭐 카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네네. 대충 첫 화면에만 한 9개의 그 아이콘이 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바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네. 아이콘 자체는. 아마 그 아이콘을 네. 보셨을 텐데 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쪽에 송파 쪽에 아마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아. 이 카카오 T 바이크 요금제를 그 카카오의 표현을 빌자면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지금 분당 1,000원에서 최대 150원까지 분당 100원에서 네. 최대 150원까지 올리기로 한 건데요. 네네. 이 지금을 보면 일단 빌리면 기본 요금이 1,500원이 붙고요. 15분 동안 탈 수 있습니다. 네. 15분이 넘어가면 분당 요금 이제 100원이 붙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성남과 하남 같은 곳에서 보면 1시간 쓴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기본 요금 1,500원에다가 초과하는 45분이 남죠. 근데 이제 100원씩 더 하니까 6,0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1시간 1시간 쓰면요. 기준. 네. 근데 이제 요금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라고 네. 하면 일단 기본 요금은 없고요. 그냥 일단 빌리는 순간 그냥 200원을 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0분으로 치고요. 나머지 60분이니까 60분 곱하기 150원 하니까 네, 9,2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총이 네. 총 합산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1시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3,2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좀 그러니까 부담되네요. 네, 맞아요. 6,000에서 소비자 9,000원. 입장에서는 네. 가격 올리는 거네? 라고 했더니 카카오의 설명은 아니다. 개편이다. 우리 항상 네.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라야 돼요. 네, 왜 개편이다. 개편이냐라고 하면요. 네. 카카오가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한번 시범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전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서 15분까지 안 타고 짧게 타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빌리는 순간 1,500원을 물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요금을 없애고 그냥 분당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이론적으로 한 8분 이내로 타면은 이득입니다. 지금 바뀌는 게. 8분 이내로. 네. 전기 자전거를 8분 이내로 그러니까 왕복하면 4분 갔다 4분 와야 되는 건데 네네. 이렇게 짧게 타시는 분이 실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설명 어쨌든 이제 개편이다라는 개편 안에 거고요. 따르면. 이 카카오 T 서비스가요. 2019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전국 12개 지역에 만여 대의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카오 T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는 사실 뭐 대체제가 되게 많잖아요. 따릉이도 있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올리면 안 쓰고 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화가 나는 건 이 카카오 T 요금제, 바이크 요금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올리는 게 더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택시 호출 서비스 요금 실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볼 때마다 가격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이게 네. 아까 바이크 요금제 올린다고 한 그 일주일 전에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카카오 T가 이제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제를 기존에는 1,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0원에서 네. 역시 이것도 인상이 아닙니다. 개편입니다. 개편에 따르면 0에서 5,000원 사이에 탄력 요금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네. 보자면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스마트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최고 5,000원까지 붙는 거예요. 그 기본 요금. 네, 그러면 내가 택시에 타는 순간 8,8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올렸는데요. 너무 비싸죠. 네.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는 이게 버릇이 무서운 거잖아요. 항상 이게 쓰던 걸 이렇게 쓰게 되니까 가격 인상된 줄 알면서도 쓰세요 스마트 호출? 스마트 호출 어쩌다 늘 스마트 호출 쓴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 네네네. T 카카오 쓰죠. 카카오 네네네. 쓰는데 스마트 호출을 웬만하면 잘 안 쓰긴 하죠. 맞아요. 근데 가격이 부담돼서 아니 근데 네. 되게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치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일단 그 택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호출은 저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거 그냥 일반 호출 우리 보통 이게 제일 싼 게 위에 올라와 있을 줄 알고 우리 메뉴판도 보면 위에 제일 싼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눌렀다가 이 가격이 심상치 맞아요,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다시 취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안 그러면은 제일 위에 비싼 게 있어요. 맞아요. 화면상 저 밑을 한참 내리시면은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던 일반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 맨 위에 이제 비싼 네네. 거 스마트 호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맹점 택시 블루 요금제 있고, 뭐 이런 비싼 것들이 막 쫙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일반 호출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UI 느낌을 딱 보면은 일반 호출을 누르면 왠지 잘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색감도 네네. 뭔가 좀 비비드한 색깔이 위에 있고 일반 호출은 뭔가 어두침침한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호출을 이제 맨 밑에 네. 깔아놔가지고 좀 사용하기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사실 스마트 호출 잘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그 약간 번잡한 시간에 택시를 잘 안 타서기 그렇죠. 때문인지 네네. 그냥 괜찮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사람들, 그 혼잡 시간에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호출 요금제, 그러니까 먼저 배정해 주는 거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게 네네. 지금까지는 1,000원이었는데 네. 이 1,000원은 그냥 정액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냥 스마트 호출을 누르면 무조건 1,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스마트 호출을 누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0원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스마트 호출 누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은 경쟁자가 많아지면 최고 5,000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카카오의 설명은 뭐냐면 요금 인상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는 곳에도 배차가 잘 되도록 요금 설계를 바꾼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우린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쨌든 네. 이게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이 요금을 올리는 전략이에요. 되게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손님들, 맞아요. 고객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익숙해지고 이제 이 편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한참 지난 뒤부터는 이제 수금에 들어가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무료로 서비스를 딱 제공을 한 다음에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가격 차별화를 하는데 네. 알고리즘 도입과 함께 가격 차별화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야말로 가격이, 여기 이제 카카오의 표현을 들자면 적정 가격을 딱딱 매겨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요. 네. 얘네가 이게 독점을 해서 가격이 비싸진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뭐 내가 그냥 비싸다고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법적으로 독점에 의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라고 딱 말하기가 네.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정말 가격이 수시로 바뀌니까 네. 아마존이 가격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 그래서- 회사만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독과점의 폐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어떤 구조로 배차 순서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기업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 그 알고리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제가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이 시간에 나 혼자만 부르는지 이 동네에 한 3만 명 있는 건지 알수 모르는 없죠. 거잖아요. 오로지 회사만 아는 거고. 뭐 잘하겠거니라고 네. 그냥 믿는 수밖에 없죠. 네. 신뢰에 기반한 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공유 킥보드 시장에도 뛰어든다고. 요즘 보면 킥보드도 굉장히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 네. 보시면 그 아까 T 앱 있잖아요. 거기 네. 보시면 그 바이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또 있어요. 아, 그게 또 또 있어요? 누르면 또 그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T 앱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네, 명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쓰잖아요. 네네. 뭐 톡은 5천만 명인가 뭐 그렇게 네, 거의 사용자가 뭐 된 인구 거. 예. 인구 대부분. 네. 근데 이 T 앱 요것도 2,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그야말로 모빌리티의 그 모든 것이 담긴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현재 그 6일 날 컨퍼런스 콜이 열리면서 연민수 공동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퀵 택배 시험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물의 이동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람, 사물, 서비스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네. 모든 이동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잡겠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거네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퀵 시장에도 이미 진출을 했고요. 아까 킥보드 시장도 역시 이제 킥보드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앱에다가 그 약간 중소업체들, 스타트업 업체들의 그 킥보드를 이제 얹어가지고 카카오는 중개를 하고 그 스타트업 업체들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많이 커질 거고 니즈가 커지면 카카오가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또 여기도 카카오가 먹을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거의 카카오가 다 잡겠다 네. 이런 목표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있었던 이제 예전에 이제 택시 부르던 왜 네. 앞뒤가 같은 번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소위 말하는 골목 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3개월간에 13개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니까 계열사가 118개. 국내 그룹 가운데서는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거든요. 두 번째예요. 네, 근데 기업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카카오는 굉장히 신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맞먹는 이런 계열사를 자랑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1577 그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인수라기보다는 그 회사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이제 아. 간접적으로 인수를 한 건데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전화콜 시장에 이제 뛰어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이 T 앱에서 네. 대리 부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화 콜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경우 왜냐면 앱이 어. 뭐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아,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술 취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항상 기억했던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네네. 이 상대적으로 택시에 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서비스 시장 자체가 확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리 시장을 잡지를 못했어요. 카카오가 택시와는 다르게. 아.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호출 시장까지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1위 사업자랑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네. 여기도 이제 먹겠다라고 나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리 업계에서는 이거 카카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이 대리 시장을 대리운전 중개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다가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 지금 카카오라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이제 연결해 주잖아요. 네. 이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아까 뭐 요금을 올린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편하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렇죠. 네, 네. 택시를 부르는 편해진 것도 훨씬 더 인정하죠. 편해졌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 택시를 보면은 확실히 일반 택시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요새 뭐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리운전도 이게 만약 대리운전 그 중개업 사장님들은 카카오가 들어와서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리운전 기사분들은요. 아. 이게 수익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급을 했었는데 네, 과거에는. 네, 근데 네네.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네. 투명하게 지급을 해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이 본의 아니게 이제 골목상권 침해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카카오 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뭐 T앱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2,500만 명이고 거의 뭐 이제 택시 같은 거 80% 90%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건 분명히 이제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뭐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게 공정위가 지금까지 이게 공정 거래냐 불공정 거래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났는데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규제 틀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안 맞아요. 이게 독점이라고 뭔가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네. 들어서 카카오가 아까 그래서 그 호출 시장, 스마트 호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네. 스마트 호출 시장에 들어왔지만 이게 택시 자체를 그 뭔가 택시 업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택시 업체의 독과점 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중개해 줄 때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중개를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네.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규제 틀로는 뭔가 독과점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플랫폼이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꽤 네. 됐잖아요. 네. 그동안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독점에 사실 민감한 미국에서는 이미 그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마존 저격수다라고 아, 하는 그 분이 네. 나와가지고 이제 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이미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요 정부 단일안으로 국회에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이 온플법을 보면요,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네. 어디까지가 사업의 그 범위냐, 네.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네.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사업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네네. 그 정의가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이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 발의만 된 상태고요. 뭐 국회를 통과했다거나 뭐 공정위가 뭐 심사 기준을 바꿨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세상은 10년, 20년 막 앞서가고 있는데 국회는 자체가 지체가 돼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련 법도 안 만들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